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저희가 다인협에서 준비한 것은 영국의 홍차 문화예요. 그래서 애프터눈 티에 대해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근데 이 체험을 이렇게 차만 그냥 드시면 재미가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조금 간단하게나마 이제 강의를 듣고 들으시면 훨씬 더 뭐든지 알고 나면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차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이게 전파가 되었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요, 우리나라는 차 문화가 전래된 것이 아주 오래되었어요. 사실 AD 828년에 대령공이라는 분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오면서 차씨를 가지고 와서 지리산에 심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200년 전에 이게 차가 우리나라에 전래가 되었고, 또 어떤 기록이 삼국 유사에 보면은 허황우가 인도 아유타국의 허황우가 AD 48년에 김해에 수로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차씨를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거의 2000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홍차 그러면 영국을 사람들은 많이 떠오르게 되고 영국은 홍차의 나라라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국의 홍차가 전래된 것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요. 짧은 역사이지만 세계 많은 나라에 이 홍차가 를 수출을 하고, 그리고 홍차의 나라가 된 데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전래가 되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초, 그러니까 17세기 중반, 이때는 네덜란드나 포르투갈에서 굉장히 동양 문화에, 특히 동양의 향신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동양의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 특히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에서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영국도 이제 한 1650년대가 지나가면서 이 사람도 향신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1650년대 중국으로부터 이제 차를 수입을 하기 시작해요. 영국에서도.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차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동양의 어떤 신비한 차 잎이 있는 그런 아주 그때만 해도 중국도 이렇게 일반 서민들이 차를 마시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귀한 대접을 받을 때 가면 이렇게 차를 대접을 받는 그런 음료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수입을 했고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때는 일반 서민들은 차를 감히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인들 한 1년 월급을 투자를 해야지만 차 500g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때는 굉장히 비싼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서린 브라간자라고, 이분이 포르투갈의 공주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17세기 초에는 네덜란드에서 훨씬 더 영국보다가는 어떤 무역에 대해서 더 활발하고 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포르투갈이 상당히 해상권을 내세워서 많은 동양의 어떤 수출길을 열어가고 있던, 수입과 수출을 열어가고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하고 영국은 굉장히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생각하기를 네덜란드보다는 본인들이 좀 앞서고 싶어서 포르투갈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1662년이에요. 근데 포르투갈은 그때 벌써 이미 차를 마셨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의 이 캐서린 브라간자가 찰스 2세에게 시집을 오면서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영국의 차 문화가 뿌리가 내려지게 된 것이 바로 캐서린 브라간자를 통해서 영국의 차 문화가 뿌리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 차가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이 차를 마신다는 건 생각을 못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를 넣을 수 있는 통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이 다구 같은 거는 이제 하인들을 시켜서 다 준비를 시키지만 이 차를 넣은 함은 절대 하인들도 손을 대지 못하고 꼭 주인만이 이것을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장볼 수 있는 장치까지 해놓은 걸 보면 얼마나 차가 귀중품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가 조금 전에 보셨듯이 그렇게 정말 자물쇠를 잠궈 놓고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이게 너무 고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아편 전쟁도 결국은 영국에서 차값이 은이 너무 중국으로 많이 흘러가니까 그 자기 식민지에서 아편을 만들어서 그 은 대신에 아편을 주게 돼서 그런 아편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본인들이 스스로 생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굳이 꼭 중국에서 이거를 이렇게 비싸게 수입을 해서 와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찾은 것이 자기들의 식민지인 인도의 아쌈 지역에서 차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1823년이에요. 그 브루스 형제라는 분이 인도에 이제 군인으로 와 있다가 거기에서 그 아쌈 지역에서 차나무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밀림을 이제 개간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쌈 지역에 차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세계의 뭐 한 절반 정도 홍차는 아쌈 지역에서 생산이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차가 생산이 되고 있는 지역이 아쌈 지역입니다. 근데 처음엔 이게 완전히 밀림이었기 때문에요. 많은 생명들이 희생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개간해서 결국은 1839년에 처음으로 아쌈 지역에서 만든 차를 영국 런던 옥션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10몇 년 동안 걸려서 그렇게 이제 개간하고 차나무를 기르고 해서 이제 그 식민지인 인도에서 차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쌈에서 차를 그렇게 개발하고 또 경작해서 런던으로 보내기는 하지만 이 영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중국의 차에 대한 동경 같은 게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중국의 차나무를 들여와서 인도에서 한번 키워보려고 했어요. 영국의 땅은 이 차나무는 기온이 높아야 하고 강수량이 많아야 해요. 그런데 이제 영국 본토에서는 절대 이게 기를 수 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영국은 땅이 상당히 척박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인도에서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의 차나무를 많이 여러 차례 들어와서 인도에서 키워보려고 해요. 근데 계속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차나무가 성공하게 된 것이 다즐링 지역입니다. 그 다즐링 지역은 상당히 고산지대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하고 상당히 흡사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인도 다즐링 지역에는 이 중국종이 잘 자라주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3대 홍차에 들어가는 인도 다즐링 홍차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50년대가 돼요. 그러니까 19세기 중엽에부터 이제 그 다즐링 지역에서 차나무가 생산이 되게 되고, 사실 다즐링 지역은 상당히 고산지대예요. 인도에서도 다른 지역은 기후가 굉장히 덥고 힘들지만 다즐링 지역은 기후가 너무 좋습니다. 상당히 그 우리나라 봄이나 가을 정도의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인데요. 다행히 이 다즐링에 중국의 소엽종이라고 하죠. 중국의 소엽종이 잘 자라게 돼서, 근데 실질적으로 다즐링 홍차가 유명하긴 하지만 인도에서 생산되는 양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명하기는 하지만 생산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즐링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지역에는 한 100개 정도 유명한 다원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생산이 많이 되기는 한다 해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뭐 굉장히 많지만 인도 전역에 비하면, 그러니까 인도 지역에서 아쌈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50%예요. 다즐링 지역은 한 1%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즐링에서 생산되는 그 차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생산된 차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고 그리고 귀족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차가 다즐링 차입니다. 예, 지금 이것이 그 인도의 이제 지도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는 여기 다즐링 지역은 여기 동북부가 되겠죠. 그리고 아쌈 지역이 여기예요. 그리고 그 인도에서 차가 또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남부의 닐기리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차가 생산되는 세 곳이 있어요. 다즐링, 아쌈, 닐기리. 이 세 곳에서 굉장히 많은 홍차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즐링과 닐기리 지역은 아쌈 지역은 아까 1830년대 개발이 시작이 됐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1850년대에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그 뭐 인도의 눈물이라고 하는 스리랑카에서는 그러니까 영국이 그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본인들이 식민지일 때 차나무를 여기에다 많이 이제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 스리랑카는 1870년대까지는 커피나무가 전부였어요. 전부 커피나무를 키우는 곳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커피하고 차나무는 생육 환경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스리랑카에서 이제 커피나무를 키웠는데 1870년대에 굉장히 커피 그 녹병이라고 하는 병이 걸렸어요. 모든 커피나무. 근데 이게 전염 속도도 너무 빠르고요.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커피 나무를 전부 다 베어내고 거기에 다시 농장을 조성한 것이 차나무였어요. 그래서 여기 스리랑카가 지금은 수출 1위국이에요. 스리랑카는 그 국가 산업으로 홍차 산업을 키우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국의 홍차가 1650년대 캐서린 브라간자를 통해서 문화가 뿌리 내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도에서 1823년에 차나무가 발견되고 그러면서 차의 생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영국은 차가 하나도 생산이 안 되지만 스리랑카, 인도 그리고 그 중국 그리고 최근에는 케냐에서 또 홍차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걸 다 1차 가공된 걸 수입해서 영국에서 하는 일은 브랜딩이에요. 그걸 잘 조합을 해서 새롭게 좋은 맛을 내는 홍차를 만들어서 포장을 아주 예쁘게 해서 다시 고가로 이제 세계 각국의 홍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1차 가공품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인도, 스리랑카, 그리고 중국, 케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홍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대부분이 인도 몇 프로, 스리랑카 뭐 20%, 케냐 뭐 30% 이런 식으로 다 브랜딩이 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럼 홍차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지 또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차를 만들려면 찻잎을 따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1창 2개 찻잎을 이제 다즐링 같은 지역에는 이게 다 고산지대여서 찻잎을 기계로 따지 못합니다. 그 아쌈 지역은 차나무를 다 기계로 수확을 해요. 그러면 일반 어른들이 하루에 딸 수 있는 게 한 2kg 정도 된다면 기계는 3,500kg까지 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기계 수확이 돼. 그러니까 다즐링 차는 비싸고 아쌈 차는 저렴하겠죠. 그만큼 이제 인건비가, 물론 인도는 인건비가 아직도 싸지만 그래도 그만큼 가공비가 많이 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수분을 날리는 시들리기라는 것을 해요. 이것을 한 20시간 정도, 12시간에서 24시간. 그러니까 찻잎이 좀 많이 젖어 있으면 오래 해야 하고요. 찻잎이 건조할 때 땄다면은 좀 위조 시간이 작게 되겠죠. 그래서 수분을 한 40% 정도 날려 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는 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막 불어 넣어요. 그러면 이게 그 수분이 이제 혹시 뭐 비가 있고 나서 요즘처럼 장마철에 수확이 되었다 그러면 수분이 많기 때문에 밑에서 바람을 좀 많이 불어주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건 어느 정도 수분을 원하는 만큼 이제 한 40% 정도, 그거는 우리가 꼭 어떤 기계로 하지 않아도요, 이 찻잎을 이렇게 꺾어 보면은 이게 꺾어지지 않아요. 그냥 접어지기만 하고 꺾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이게 수분이 한 40% 정도. 그러면 그때 이 향기를 맡아보면 굉장히 그 꽃향기, 막 가을향기, 이렇게 멋진 향기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조라는 시들리기를 제일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위에 층에서 하고 아래층으로 이제 이걸 찻잎을, 사람이 다 이 많은 차를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위층에서 위조를 하게 되면 아래층에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층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간을 타고 여기 위에 층에서 이제 위조를 했어요. 지금 시들리기를 하면 이 여기 이게 이제 그 통로가 있어가지고 여기로 찻잎을 내려보내면 기계로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롤링이 되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 이렇게 기계를 돌리게 되면은 찻잎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찻잎 표면이 이제 상처가 나게 되겠죠. 그러면 얘들이 찻잎이 이렇게 좀 돌돌돌 말리면서 찻잎이 이렇게 그 세포 조직이 파괴가 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에서 발효를 시키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찻잎에 이제 그런 어떤 세포가 파괴되면서 안에 즙이 나오니까 이게 빨리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빠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색깔이 이렇게 녹색이었던 것이 점점 갈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발효를 보통 이제 이쪽은 기온이 한 평균 30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실온에서 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조금 기온이 좀 낮은 데는 이 발효기를 써서 해야지 돼요. 온도와 습도를 맞춰서 하게 되는데 이런 지역은 그냥 일반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를 이제 그 어느 정도 이 발효가 되면 이 정도 향이고 이 정도 모습이면 됐다 할 때 이제 그때 건조를 하게 되면 발효가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차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를 만들다 보면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계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이 롤링을 할 때 보면은 찻잎이 크게 부서지는 것도 있고 아주 가루로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일일이 이렇게 그 체를 통해서 큰 채부터 작은 채로 이렇게 하면서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잎이 큰 것들을 따로 모으고 잎이 작은 걸 따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상품으로 고급품으로 판매가 되고 이런 것들은 티백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유통을 시키게 되겠죠. 자, 이제 어떻게 홍차가 그러니까 차가 영국에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차를 만드는 제다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에게 관심 있는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홍차를 즐길 건가이죠. 그래서 홍차를 잘 우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재료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선한 양질의 차를 선택을 해야 해요. 그리고 티포트와 찻잔을 예열을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음식은 온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시원한 음식은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 차가 그냥 예를 하지 않으면 이 찻잔이 특히 겨울이나 또 이렇게 냉방이 잘 되어 있는 곳은 급속히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50도에서 60도 사이일 때 가장 차 맛이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정성스럽게 좋은 차를 선택해서 정성스럽게 우린 차가 붓는 순간 너무 식어서 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찻잔을 예열해요. 그러니까 소득의 의미도 있지만 그런 어떤 차가 굉장히 예민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이제 찻잔을 반드시 예열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음식은 간이 잘 맞아야 해요. 그 비율이 잘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를 제대로 잘 우려 놓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대충 우려 놓으면 정말 맛없어서 마시기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보통 차 그러면은 쓰고 떫은 걸 왜 먹느냐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우려 놓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못 우려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줬거나 물의 양이 작다거나 이렇게 되면 쓰고 떫은 맛을 차를 마실 수밖에 없고 영국 사람들이 왜 우유를 많이 넣나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차를 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넣는 겁니다. 쓰고 떫을 때 우유를 넣으면 기가 막히게 그 맛이 부드럽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차를 잘못 우려서 그럴 땐 우유를 넣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렵지 않아요. 차의 양과 물의 양은 3g, 차의 양 3g에 물의 양 300ml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333만 외우시라고 이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3이니까 333만 외워 놓으시면 3g의 차를 300ml의 물에 3분 동안만 우려서 드시면 어떤 홍차이든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도 또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녹차를 우릴 때는 7, 80도로 물을 낮춰야 해요. 왜냐하면 이 카페인 성분이
높은 온도에서 급속하게 우려 나오게 되기 때문에 녹차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홍차는 그렇게 해도 그 변화가 이미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쓰고 떫은 맛이 그렇게 그 따뜻한 물을 붓는다고 해서 급하게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차는 오히려 95도에서 100도 시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바로 부으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홍차를 우릴 때 물론 이제 뭐 티백을 우려서 마시기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맛있는 홍차를 우리려고 하면은요 이렇게 티팟이 둥근 티팟을 사용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점핑이라고 하는데 이 대류 현상, 찻잎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품성을 잘 내뿜게 하려면은 얘가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야 해요. 근데 이렇게 원통형인 경우에는 그게 잘 일어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홍차 도구를 판매한 데 가보면 티팟이 거의 다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일 때 훨씬 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하기 때문에 더 훌륭한 홍차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티팟을 가보면 이렇게 다 형태가 상당히 둥근 형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변형시키긴 하지만 대부분의 티팟은 이렇게 원형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밀크티를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이게 뭐 여기 설명은 뭐 어떻게 좀 거창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 홍차의 양을 2배 넣으면 돼요. 평소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333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633이 되겠죠. 근데 물의 양이 300을 넣는 게 아니라 물 150에 그 우유 150에 그러니까 우유와 물의 비율이 1대1로 하셔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끓이시다가요. 거기 홍차 넣어서 끓이시다가 충분히 우러나오면은 그냥 설탕 타서 걸러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더 잘하려면은 처음부터 우유를 넣는 것보다는 물을 150cc 넣으시고 홍차를 넣어서 이제 우리세요. 우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우유에서는 이 차가 잘 우러나오지 좀 우러나오는 속도가 느려요. 근데 이 밀크티는 해보면은 굉장히 쓰고 떫을수록 밀크티의 맛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갖고 있는 성분이 잘 우러나오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우유를 처음부터 넣지 말고 그냥 처음에는 물 150cc에 차 6g을 넣어서 우린 다음에 우유를 붓고 이게 우유가 끓으면 막이 생기기 때문에 우유가 끓으려고 할 때 불을 끄셔야 해요. 그래서 그냥 걸러서 드시면 설탕을 적당히 넣어서 드시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어요. 예, 제가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하루에 차를 4잔을 마시면 건강해지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T4 헬스예요. 하루에 4잔의 차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잔의 차를 꼭 드셔서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요 차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홍차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런 문화를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애프터눈 티는 솔직히 아무 데서나 접할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불교 행사의 날을 기념해서 훌륭한 이런 애프터눈 티를 저희들이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서현숙 교수님이 홍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그런 설명을 듣고 이럴 차를 더 이렇게 마시게 되다 보니까 그 차의 향기라든가 홍차가 왜 이렇게 널리 퍼진 음료가 됐는지 오늘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처음 접하잖아요. 근데 이런 문화가 많이 알려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한 가지라도 더 배워갈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가서 또 우리 원불교 교당이나 우리 자체 우리 집에서도 같이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들이 펼쳐질 수 있는 마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원불교 다인협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곽채명입니다. 오늘 원데이 프로그램은 원불교 다인협회에서 영국 왕실의 홍차문화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차문화가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이 차문화의 정적인 부분하고 원불교의 마음 공부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차를 통해서 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히 원불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교화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낙원 세상을 만듭니다.